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게는 40기 핵탄두 한 100여 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무리 없어도 40기 정도는 이제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내부에서 우라늄이 생산이 되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예. 그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핵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우라늄을 우리한테 주겠냐 이거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북한이 이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 때 6.25 전쟁 하면서부터 핵에 대해서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걸 가졌었고, 그래서 1963년도죠. 소련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영변에다가 이제 연구용 원자로를 이제 설치를 이제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쭉 뭐 핵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우리 그 88 올림픽,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88 올림픽 즈음해갖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가고 동북권의 공산 사회가 다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 와중에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든든한 뒷배였던 소련이 이제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북한은 많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왜 시장 경제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뭐 내부 통제가 안 될 것 같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 그때 이제 소련은 없어져 갖고 북한을 도와줄 입장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이 그 북한이 없으면 중국이 좀 불편하니까 할 수 없이 먹을 거 좀 나눠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도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때죠. 북방위기 한다 그래갖고 뭐 러시아, 중국하고 뭐 우리가 친해지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엄청난 이제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이 전부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 그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지난 일에서 6차 핵실험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정은이가 이제 사실은 2002년도에 그 NPT 탈퇴하고 핵 개발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부터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죠. 분위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의 골자가 뭡니까? 이제 북한 너희들이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 못 살게 굴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경수로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뭐 일본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다 좋게 나갔죠. 그거 잘 가는 줄 알았어요. 또 우리도 뭐 캐도라 그래 북한에 설치를 해갖고 뭐 경수로 작업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 뛰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북한이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를 좀 가했었는데, 그 델코 아시아뱅크인가 뭐 하는 거기에 북한 돈 2,500만 달러인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결이 된 거죠. 그 북한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돈이 뭐 안 도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10년 동안 북한에다가 사실은 많이 갖다 줬거든요. 햇볕 정책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분위기 좋을 거라고 했는데 웬일 2006년도죠. 뜬금없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햇볕 정책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돌아온 결과가 뭐냐. 우리가 준 돈으로 핵 개발했느냐.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2009년도에 이제 2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때 북한이 손가락 낸 것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뭐 북한이 뭐 해봐 진짜 개발할 수 있겠어?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큰 오판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지도자가 되고 난 뒤에 2013년도에 내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어떤 정치적 뭐 결집이라 그럴까? 그런 퍼포먼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3차 핵실험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에서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이제 우리는 그거는 너무 나갔다. 수소폭탄이 아니고 증폭 핵 분열탄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핵수소 폭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같은 해 2016년 9월에 이제 또 5차 핵실험을 해갖고 핵 소형화, 경량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계속 그렇지 않을 거야 했지만은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6차 핵실험이 2017년도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북한이 내건 성과는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우리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걸 헌법에다 집어넣고 이제 막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북한이 6.25 때부터 김일성이 갖고 있던 어떤 걱정, 그것이 이제 꿈으로 가다가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게는 뭐 한 40기 핵탄두 40기부터 많게는 뭐 한 100여 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없어도 40기 정도는 이제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 핵이 있어도 투발 날려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익히 알다시피 북한이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을 해갖고 미국 전역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투발 수단까지 갖고 있는 뭐 확실한 핵 보유국이 된 것이죠.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대북 제재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인민들은 못 먹고 못 사는 어떻게 보면 인민들만 죽어 나가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중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몰래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죽을라 그러면은 조금씩 연명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에 펑크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급기야는 이제 뭐 러시아가 지난번 유엔에서 그 대북 제재 패널 그거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뭐 드러내놓고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가 앞으로 더욱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 대한민국도 핵무장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얼마큼 진행됐었나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1971년도에 닉슨이 갑자기 이제 우리 주한 미군을 일부 철수시켰어요. 그 우리 안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72년도인가요? 야야야, 우리도 그 핵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기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74년인가에 프랑스하고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맺어갖고 미국은 이제 안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핵 개발을 이제 뭐 시도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NPT에도 또 우리가 75년도에 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몇 달 뒤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하고 그 대담을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핵 개발 등등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하겠다고 딱 해버렸죠. 아마 미국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76년도일 거예요. 그때 미국이 이제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정부에다가 이제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프랑스하고 이제 협정 맺어갖고 우리가 그 핵연료 재처리 시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돼버렸었고, 그래도 이제 미련은 뭐 남아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 갖고 당시 이제 우리가 뭐 플루토늄도 이만큼 뭐 이제 개발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야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당시 갖고 있던 그 뭐 플루토늄 그런 시료라든지 관련된 장비 같은 걸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했었고 이어서 이제 92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버려서 그 뒤에 뭐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핵 개발할 의지를 이제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핵 개발 포기로 얻은 핵우산 전략이란 무엇이며 이것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핵우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하고 동맹인 한국, 대만, 일본, 야 너희들 핵 개발하지 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적대국이 너희들 공격하면은 내가 핵으로 보복을 해줄게. 이게 이제 핵
핵우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래 핵우산을 씌운다는데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확장 억제죠. 확장 억제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이라 그러면은 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드, 각종 전략 폭격기 이런 것에다가 이제 핵을 탑재를 해갖고 주기적으로 우리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갖고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겁을 주고 실제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확산 억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진짜 그는 뭐 좋게 보면 있는 것이고 없게 보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갖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그 핵 협의 그룹 NCG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갖고 종전보다는 북한 핵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 미국이 갖고 있는 각종 전략 자산들이 가끔 한반도 일대에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빈도를 훨씬 많이 하고 강도도 세게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세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실효성 있도록 이제 해 나갈 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효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미국 대선이 이제 뭐 한창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됐다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에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그 핵협의 그룹 이 체제를 11월 달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공고해 놓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진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몰래가 안 된다 이겁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핵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내부에서 우라늄이 생산이 되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핵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우라늄을 우리한테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가장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 그래 야 지금 사정이 그러하니까 내가 한쪽 눈 감아줄 테니까 옛날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과연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북한처럼 NPT 탈퇴하고 핵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라늄 어디서 갈 거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자체 핵무장으로 한국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핵을 개발을 했다. 진짜 좋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는데 이제 그런 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핵폭탄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갖게 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이 어떤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 의지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하는 그거 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핵폭탄을 가지면은 내가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의지가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걸 갖추게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북한을 좀 다룰 수도 있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죠, 그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 욕심이 또 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핵폭탄을 가졌어요. 그 북한도 또 우리가 가진 것만큼 또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서로 에스컬레이트 돼갖고 하면은 여기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소련이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 것이고, 잃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개발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가만히 있고 국제사회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야, 너 이제 핵 가졌지? 좋아, 이제 미국 나 해구산 이제 걷는다? 그 해구산을 걷어버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한미 동맹 이런 거에 관련돼 갖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재 국제사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략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약속을 갖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이라크나 북한처럼 그걸 통제 안 따르니까 좀 제재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지도부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국민들이 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북한이나 할 거 없이.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은, 근데 일본도 가져야 되고, 대만도 가져야 되고, 호주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중국이 가장 불편하다는 것이죠. 예, 중국이. 왜? 모두가 자기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예, 중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굴 텐데, 예. 핵도 아닌 사드를 배치한다 그래갖고 우리를 얼마나 한한령이라서 못 살게 굴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뭐 무역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부담스럽고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